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진행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오늘 정말 또 오래간만에 만났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변명 같지만 뭐 강의도 너무 많고 또 방송 또 여러 가지 공공 이런 쪽에 회의도 많아서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식사도 못할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좀 바빴다는 점을 양해 말씀으로 드리고요.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지금 변화해야 되고 뭐 특히 금리가 가장 문제죠.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이게 부동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는 더 얼어붙을 것 같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긴급 진단 형식으로 올 하반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는 고강도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한 서너 가지가 눈에 띕니다. 지금 10년 이내에 뭐 최고의 하락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08년 우리가 말하면부터 한 2012년 3년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적으로 보면 최대의 하락폭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거래 급감을 넣으면서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은 이제 거래 혹한기까지 갈 것으로, 뭐 이대로 가면 이 거래도 안 되고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르먼 쇼크 때와 같은 소위 가격 폭락, 시장 붕괴, 암흑기, 그때 등장했던 말이 기억하는 게 암흑기, 이런 현상도 이제 내년 초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올 연말 시작해서 그렇게 보여지고, 결론은 내년 연말까지는 적어도 상반기,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의 어려운 시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제도 제가 연합뉴스TV에 나가서 한 20분간 금리 급등과 부동산 관계의 전망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실물 경기도 그렇고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지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이 현재 금리가 3.25, 우리가 3.5가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금리도 기준금리가 있고 실질금리 또는 시중금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따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하죠.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 얘기를 하고 있고, 시중금리는, 근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서 3.5까지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 왔으니까 3.5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저의 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팬덤분에게 좀 말씀드리면, 그럼 미국은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4.25에서 4.5. 그러니까 미국은 1%포인트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4.5로 간다면, 지금 최악의 경우, 우리도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3.5가 되면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해서 해외 자본이 유출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과거에도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은 적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2008년을 보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까지 갔었어요. 그때 제가 또 기억하는 게, 찾아보니까 우리의 대출금리, 그러니까 실질 시중금리는 약 8%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합니다. 이거 여기서 많이 머물 수가 없어서 정리하면,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졌다.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40% 절대적이다. 근데 금리가
현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직격탄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미래 예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예전에 한국은행에 자문위원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금리가 아마도 4%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그랬을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환율도 중요해요. 점점 복잡해지지만 환율이 지금 1430원대인데 어제가,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율이 1570원까지 갔더라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리고 이게 우리가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은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때는 이게 18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직 환율은 다소 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근데 이 환율도 경상수지와 아주 밀접해요. 무역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가가 오르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사상 최대로 10년 만에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6개월 이상 되어버리면 환율도 1500원대를 뚫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만약 환율이 1500원 넘어가는 순간 그냥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위기냐 아니냐의 갈림길 경계선에 섰다. 우리 고종환 TV를 보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다른 곳에서 말하지 못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장 현황과 연결해서 중요한 게 미분양이고, 미분양이 중요해요. 그리고 연체율이 중요해요. 연체율, 대출 연체율, 미분양, 대출 연체율, 금융 불안 지수가 중요한데 좀 어렵죠? 그래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되게 석박사도 많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본다고 해요.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 미분양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32,000호, 32,000 가구로서 평균 미분양 물량이 6만으로 보면 돼요. 대개 5만, 6만 하고, 가장 많았을 때가 2006년, 이때가 16만 가구까지 갔어요. 수도권은 한 2만 가구가 정상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미분양 증가 속도가 몹시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미분양이 6만 가구를 넘어섰다 하는 순간 상당히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었다.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직은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 금리도 연말 내년 초까지 오르죠.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은 높아요. 아직은 위기가 왔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연체율이 높지는 않아. 근데 이 연체율이, 대출 연체율이 높지 않지만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높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이게 팬데믹 버블이잖아요. 유동성이 늘어났고 이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팬데믹 버블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환기간을 만기를 연장했어요. 그리고 상환하는 걸 유예했어요. 이것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400만 가구, 그러니까 최악의 위험군인 124만 가구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위험군을 포함해서 한 400만이 지금 굉장히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고 집값이 지금 20% 떨어지면 한 400만 내지 500만 가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아시고, 또 하나의 저의 생각은 내년 초에서 내년 상반기에 매물이 좀 쏟아질 것 같아요. 이 매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주택자 매물이고 하나는 MZ세대 매물이에요. MZ세대는 지금 영끌 B2에서 집을 샀는데, 대개 지금 지역이 금강구 노도강이죠. 지금 노도강이 지금 참 안 좋잖아요.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70%, 살려고 하는 사람이 30%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급매물만 팔리는 거죠. 또 급매물도 잘 안 팔려요. 그러니까 극급 매물, 초극급 매물, 이런 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아는 내용,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언급만 할게요. 이런 상황이 내년 올 연말, 내년 초부터 본격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출회되면 어떻게 될까요? 급매물이 쌓이면, 매물이 축적되면 결국은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 급락,
가격 폭락, 우리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똑같은 현상이 재현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부도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우리도 지금 자산관리 입장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내년에 만약 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또 말해요. 매물 적체되는 매물 수급 이 변수가 만약에 더 나빠진다면, 매물이 지금보다도 한 20%가량 더 나온다면, 집값이 지금보다도 20% 빠진다면 같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시장은 붕괴가 왔고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금융과 부동산이, 그러니까 코주보, 코인과 주식 빠진 것보다도 더 세게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좀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살려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흐름이 변화하는가, 안정을 찾을, 정상화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고 위기로 갈 것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연말 내년 초까지의 미국의 물가 상승, 금리 변동, 환율 변동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더 이상 이제 아파트를 안 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2, 3년, 3, 4년 후에는 다시 주택 보급률이 낮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겠다. 이 얘기는 위기와 기회가 시차가 있으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은 어쩌면 집값이 많이 내리면 좋은 기회가 또 그분들에게 될 수 있겠죠. 집을 많이 가졌거나 연끌했거나 또 빚을 많이 내서 집을 가진 분들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각각 맞춤형 자산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또 좀 더 진척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정부의 정책 외에는 커다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좀 암울하다. 좀 어두운 시대에 대비하는 똑똑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